자, 이번 시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다음에 사무소의 설치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단순했었죠. 실무교육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한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지금 법인에 있어서는 겸업 가능한 범주를 영위를 해야 된다해서 대상 알제대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5천 이상 대표자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실무교육 등을 이수할 것, 사무소 확보할 것,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기본적으로 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시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사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일 유치한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 종료 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나와서 뭘 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해서 제일 쉽게 구성하는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린 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액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올해는 보니까 2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 설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등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수료 납부 대상,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할 때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미 강조드린 것처럼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기관에 장애될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요거까지 해서 이 수수료에게도 진짜 간단하지만 거의 매년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개념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내고, 자, 소공을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개공도 당연히 개설 등록 신청 못합니다. 개공은 법조문 나와 있지 않지만 이중 등록 1년 1천의 사유에 걸리기 때문에 개설 등록 신청 못하게 됩니다. 논리체계상 어찌됐든 이렇게 개설 등록 신청했다라고 했을 때, 자, 개설 등록 통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서 좀 이따 7일짜리 묶어서 보게 될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등록증 받으러 올 거야.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28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예요. 자, 이 보증의 설정 얘기는 뒤에서 여러분 자료 11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될 사연들에서 중개업의 준비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이라고 해서, 자, 115페이지 보증 등 설정 관련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지문에 따르게 되면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증을 설정하려면요, 장소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서 중개업을 하겠다라고는 장소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험회사 이런 데 가입해서 보증을 가입을 해야 될 사안인데, 문제는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개설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개설 등록증 교부하겠다는 이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보증, 보험 등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증 설정했다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등록증과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내용은 없는데 등록관청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교부했던 개업자 등록관청에서는 자율 규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다 일정한 사항을 통보를 해야 된다. 다시 스토리 가겠습니다. 개설 등록 신청합니다. 그때 소공은 안 된다고 그랬고 개공도 이론상 해석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내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 수수료 내고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달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그래서 자 되셨습니다. 등록증 받으러 오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보증 설정 해가지고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한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등록증을 교부를 받게 된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개공이 되는 거죠. 한편 자 우리가 개공 등에 대한 통제 규제를 위해서 자율 규제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뒤에 협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협회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 등록증 교부 사실 등을 어떻다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는 시험 문제 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이런 식의 지문들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려면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이제 살을 좀 붙여서 내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 등록 통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날짜 중에서 이슈가 되니까 7일짜리 외우시고 나중에 사람 바뀌고 가게 바뀌면 10일 이내 이런 내용들 이전 신고하고 고용 종료 신고에서 공부를 할 테고요. 나머지 또 몇 개의 날짜가 나오는데 7일 시리즈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부터 7일 이내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인정의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인정을 등록했던 개공 또는 소공이 인정을 변경 등록했을 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의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반납할 때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되고요. 뒤에서 공부할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은행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얻었다 바로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 먼저 개설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건 며칠? 7일 이내 자격증 등록증의 반납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7일 이내 시리즈가 되게 돼. 뒤에서 어차피 인장의 변경 등록할 때 또 설명드릴 테고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할 때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얘기할 때 네 번째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7일 이내 하나 축을 잡아주셔야 돼요. 나머지 날짜들 한꺼번에 줄줄 안 되고요. 7일 이내라도 일단 정확히 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등록증 교부함에 있어서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자,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요, 개공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자,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등록관청하고 개공의 만남 제일 처음이 뭐가 되겠어?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개공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거기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든가 이전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 등등등 여러 가지 고용 종료 신고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각종 신고라고 하는 거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었다 등등등 이 내용을 어디다가 바로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자율 규제를 도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을 잘 가다가 나중에 개공이 사고 쳐가지고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공이 크게 사고를 쳐서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신 정치에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뭐가 된다? 협회에
통보할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교신 정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자, 다시 소리를 잡으셔야 돼. 그냥 외워주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누구하고 등록관청하고 개공하고 관계 문제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등록증 교부할 때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신고할 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고 심하게 쳤을 때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공한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수도 있고, 더 사고 심하게 치게 되면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 등이 있으면 교신정치 스모더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교신정치 스모더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교신정치 스모더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교신정치 스모더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개설 등록에 관한 주제 되셨고요. 그래서 7년 통지 7일 이내 통지 이런 것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 반복하면 되실 주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중개사무소의 운영 등에 관한 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중개사무소 설치 등, 중개사무소 한 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그 등록권장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둘 수 있는데 꼭 한 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떴다방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연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설치 개수에 관한 부분까지 이런 것들은 뭐 나와봤자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될 사항. 그래서 자, 지금 교신 정치할 때 관련해서 등록증 교부 받았잖아요. 등록증 원본이라는 것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 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돈 얘기들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이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도 원본을 어떻다 중개사무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공 소공과 관련된 자격증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중개사무소에 게시해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개공과 관련해서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개공이 중개를 완성을 했을 때 중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 보수 요일표 등을 얻었다 바로 게시해 둘 것. 그 다음에 의무 있었죠.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통 이제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을 가게 되면 1억 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얻었다 바로 게시해둘 사안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주제 10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제일 위에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요.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 두 가지 중개보수 운운한 얘기하고 손해배상 책임 운운한 이 두 가지 얘기는 뭐가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는 바로 개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죠. 이런 것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서 의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다 게시해 두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개 보수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미리 땡겨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요, 중개 보수가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요일에 따르기 때문에 동네마다 중개 보수율, 시도에 따라서 중개 보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중개 보수와 관련한 주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냐면 확인 설명하고요,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중개 보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 금액 특정해야 되고요, 거기다 중개 보수 요율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법정 중개 보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택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자, 거래금액은 그렇다 치고 중개 보수율, 주택에 있어서는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 보니까 사무소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주택 중개보수율에서 주택 중에서 사무소 기준,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지금 이제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는 중개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등록증 원본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게시가 돼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있게 될 테고,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는 중개업소를 가게 되면 그 개공이 얼마를 받겠다, 시도 조례 한도 내에서 일정한 중개보수 요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 중개보수 요율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여기는 중개보수율이 얼마다, 주택의 경우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과천에 있는 중개업소에 마땅한 물건이 없어서 서울시 옆 고개 넘어가서 사당동에 있는 물건을 만약에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율, 서울시 요율하고 경기도 요율이 다르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당연히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다 사무소 소재지의 중개보수율을 적용을 한다. 이게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중개보수율 할 때, 지문 구성할 때 맨날 장단치는 게 중개 대상물 소재지 중개보수율 또는 주택 소재지 중개보수율,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중개보수율이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쟁점 삼았던 것이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둘 사항, 등록증 원본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신고필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 바로 게시해두고, 요즘에 이 자체는 중요한 이슈는 안 되는데 관련한 쟁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니까 111페이지 게시상 3번에 중개보수 한도표 손모양해서 주택의 중개보수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보다 사실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게 훨씬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소 설치 개수, 사무소 안에 게시할 사항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검토할 것이, 자, 사무소의 명칭 등 해서 원칙 볼 텐데, 원칙은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부동산 중개라든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외 파트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논리고도요, 개공과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겁나 장수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지금 1983년인가요? 중개사 시험이 시행된 지, 그 당시에 이미 중개업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같은 경우에는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원래 개공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굳이 해석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무소 명칭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29회 때가 답이 됐었고요. 이 외에 개공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한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명칭, 사무소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개설 등록을 해야만이 어떻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라는 주제까지 하나 보셨고요. 자, 거의 이제 사무소 명칭하고 혼동할 수 있는 게 5개 광고물. 그래서 사무소 명칭이라는 것은 명함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5개 광고물. 자,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점점점 성명을 어떻다?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를 해야 된다. 깊이 가지 마시고 간판에는 어떻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간판에는 어떻다?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에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 간판에는 어떻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간판에는 어떻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간판이다. 그러면 대표자의 성명이 되겠죠. 분사무소에서 자 간판이다. 그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고 하는 거, 대표자의 성명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뒤에서 비교할 주제인데 항상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닌데 포인트가 뭐라고요? 성명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성명 등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실제 동네 돌아다니면 이 간판 5개 광고물에 성명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그 이제 자격증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야 자꾸 사람 바뀌니까 그때마다 이름 가리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좀 지혜로운 빌려 쓰시는 분들 중에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명은 어떻다? 표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테고요. 자, 등록관청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5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 명할 수 있고요. 출제 포인트, 얘가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가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요 유책이 뽑을 때 민사집행법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 따른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키워드 가볼까요? 사무소 명칭 관련해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자, 최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두 번째 이슈. 개공 아닌 사람,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와 유사한 명칭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개 광고물은 키워드가 뭐야? 성명이라고 하는 거. 5개 광고물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명. 이라고 하는 거. 대표자의 성명, 책임자의 성명, 성명을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가 사무소의 설치 등 관련해서 죄속 스토리를 잡아가셔야 돼. 그래서 명칭 얘기, 명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무소 설치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볼 것이 분사무소의 설치. 예, 분사무소는요, 법인에 있어서만 어떻다?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하나 설치하면요, 이동용이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요,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근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요건 안 되고요. 본점은 안 돼. 본점에 있는 시군구에는 추가 설치할 수 없고요.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설치할 수 있고 최대 개수 몇 개?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책임자라고 하는 거 더럽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계속 책임자가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신고 등 관련해서 주된 사무소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어떻다?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거.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우리 앞서 공부하실 때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 둘 다 답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사무소 관련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다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포인트가 뭐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초에 주된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서류를 갖춰서 어디다? 서초구에 가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절대 의정부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어떻다? 이런
일정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바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증이라는 것, 신고필증이 교부가 되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게 의정부에서 만약에 평택으로 이전 신고, 분사무소를 이전 신고하고자 한다. 이때도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 관청에 가서 다 이전 신고 등을 해야 된다. 자, 얘를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때도 어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의하실 게, 자,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무조건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일정한 신고를 하게 된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분사무소 일정한 직원 등 소공 등을 고용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다 일정한 신고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소지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일정한 신고 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요,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해서,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또는 이제 조례가 정하는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구성 안 되고요. 국토부령이 정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양식이 똑같다. 자격증도 등록증도 신고 필증도 전국적으로 양식이 똑같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거 공부하셨다. 뭐가 있었죠?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조례라고 하는 거,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자격심이 응시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다. 신고를 한다. 설치 신고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한다.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재교부 등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어떻다? 바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다 국토부령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수수료라고 하는 건 다 조례. 근데 이미 본 것처럼 국토부 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되게 되는 경우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바로 분사무소 설치 등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공의 금지 행위, 그리고 개공, 소공, 중개, 보조 묶어서 법인의 사원 임원까지 묶어서 개공 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개공 등의 금지 행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